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양 도성내의 성돌에 새겨진 글자인 각자성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 도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외사산에 해당되는 북한산, 덕양산, 그리고 남쪽에는 관악산, 동쪽에 용마산이라고 하는 외부의 큰 산을 테두리로 해서 소위 성저 심리가 조성이 되게 되고요. 내부에는 내사산이 중심으로 해서 한양도성이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는 백악산이라고 불렸던 북악산과 왼편 서쪽에는 인왕산, 그리고 남전에는 목멱산, 남산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낙산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성을 18.6km에 달하는 도성을 축조하게 되므로써 기본적인 한양 도성의 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네 개의 큰 문과 네 개의 작은 문인 조성이 되게 되고, 그와는 별도로 두 개의 수문인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한양의 기본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양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양 도성 전 구간은 에서 바로 이러한 각자성석이 현재까지 280여 개에 달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 각자 성석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간별의 축성 시기뿐만 아니라 도성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각자 성석이라는 것은 이 조선시대에 처음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공사의 실명제, 오늘날의 공사 실명제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구려 평양성 성벽에도 이런 축조 책임자나 공사 시기, 담당 구간 등을 새겨 넣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최소 6세기부터 이러한 각자 성석이 이루어졌다라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한양 도성에서도 축조 구간, 담당 군현, 또 책임자 등을 기록한 것들이 전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 동구성이라는 것이 1396년 태조 5년에 처음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600족씩 97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산지에는 석성으로, 평지는 토성으로 처음 축조가 되게 되었고요. 1422년 세종연간에 오게 되면 이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음으로써 오늘날의 이런 석성의 한양도성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석성을 쌓아 올리는데 각 지방별로 분할을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이 작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남을 지었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천자문의 자호로 그 구역을 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는 이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흔히 1, 2, 3, 4 이렇게 매기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천자문의 숫자로,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런 순서를 하나의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이런 표시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쓰다가 두 번째 시기에 오게 되면 이 지역의 지역 할당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세종조제처럼 구년의 명칭이나 세종령 이런 것들을 출신 지역들을 쓰게 되는 것이 이 세종연간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시작과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자 혹은 종자, 상말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공사 책임 감독관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감역관의 석수의 이름까지 표시하게 되는 것도 광해군 이후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결국 이 각자들이 하나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300개에 달하는 이 각자 성석이 성내측과 성외측, 그 중에서 내외측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 시대적으로부터 보면 뭐 태조 때부터 세종을 거쳐서 이 고종조 때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이 각자 성석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축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성 조축도감이라고 하는 특별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관리자들인 판사, 부판사 등이 구간별로 감역으로 배치가 되다가 세종 연간에 오게 되면 도성 도감에서 관장을 하지만 지방관이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민들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더욱 확신하게 결국 책임지고 축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숙종 연간에 오게 되면 해당 구간의 관리와 수비를 맡고 있는 군대가 이를 아예 축성 공사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조선 후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5군영 중에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이 한양도성의 수비를 맡으면서 또 이러한 축성 관리도 함께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예로 이 각자의 예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곤자 600척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곤자라고 하는 것이 그 곤륜산의 곤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뜻을 갖기보다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자문에서 이 곤자가 나오는 것은 47번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47번째 구역의 600척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가 48번째가 바로 강자거든요. 그래서 강자 600척은 48번째 구역이고 이 구역의 600척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순서에 따라서 동북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서북면 등 하나의 그 지역별로 또 이것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구역들은 지역별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책임제의 실명 책임제의 역할까지 했었던 것이 각자 성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 도성내에 이렇게 남아있는 각자 성석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